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해볼 거는 이제 금호석유에 대해서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금호석유라고 하면 최근에 논란이 많은데요. 국내 리포트랑 해외 리포트에서 큰 격차가 있고 지금 목표 주가 괴리율이 굉장히 높은 주식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거는 조금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어떠한 논쟁을 하려고 한 건 아니라서 그냥 이 금호석유가 진짜 피크아웃인가 아닌가 나름 공부해보고 싶었고 그거를 위해서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금호석유 리포트인데요. 자, 금호석유 한번 보면요. 금호석유는 흔히 이제 고문 합성 수지를 생산하고 뭐 기타 여러가지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로 하는 게 SBR, 스텔린, 부타디엔, 루버랑 부타디엔 루버, 그 다음에 MBR, 라텍스를 주로 하는 합성 고무와 이제 PS, ABS, EPS, PPG를 하는 합성 수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로 뭐 페인트 이런 데서 실적이 나고 그쪽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석유화학은 수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이 한 84%, 뭐 더 잡을 땐 뭐 90%, 뭐 짧게 잡을 땐 75%는 기본적으로 수출에서 나와요. 수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석유화학은 내수보다 수출에로 판단하는 게 좋다. 라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SBR. 그럼 금호석유의 실적을 예상하기 전에 어디가 성장하면 금호석유가 성장하는지 알 수 있겠죠? 흔히 타이어랑 신발이에요. 일단 뭐 에스컬레이터를 하고요. SBR 같은 경우에는 BL 같은 경우에 타이어나 신발, 골프공 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부타디엔 중에서 LPR, SBR, MBR, 그 다음에 SB 라텍스, MB 라텍스가 금호석유가 생산하는 거고요. MBR은 뭐 고무호수, 발포제 등에 쓰이고 라텍스 같은 경우는 의료용 장갑에 쓰여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요. 타이어나 건설 쪽이 잘 되면은 약간 잘 될 것 같아요, 금호석유는. 그리고 의료용 장갑이 좀 핵심인데요. 의료용 장갑이 증가하는 조건은 뭐냐면은 코로나 백신이랑 관련이 크겠죠? 당연히 코로나 백신을 맞추려면 의료용 장갑이 필요할 거고 여기서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의료용 장갑이 뭐 피크아웃일 것이다 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게 좀 이따 설명할 거지만은 이 의료용 장갑은 참고 이 라텍스 산업은 참고로 말하자면은 애초에 고부가 가치였고 연간 성장성이 괜찮은 산업이었습니다. 다만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물을 만나듯이 미친듯이 성장한 것 중 하나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부가 가치고 일회성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료용 장갑 하면은 반코팅용자가 의료용 장갑을 쓰고 버릴 거 아니에요 바로. 대부분 그거 오래 막 쓰진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회성이 굉장히 강한 산업이어서 해도 네 금방금방 재고가 떨어진다라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합성 수지에서는 주로 봐야 될 게 EPS랑 ABS인데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많이 들어가네요. 건축재재나. 자, 그럼 그다음에 EPS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전제품, 포장재, 건축용 판물, 샌드, 판넬에 서해요. 일단 PPG가 되게 중요한데요. 얘 같은 경우 가구나 의자, 신발, 자동차 쿠션. 주로 보면 합성수지 같은 경우 자동차 혹은 가전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 소재.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타이어, 자동차, 가전, 의료용 장갑, 건설이 잘 나가면 금호석유가 잘 나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PPG인데요. 흔히 페인트에 많이 들어가요.
P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구나 자동차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많이 쓰이는 편인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에폭시라고 해서 에폭시 원자재가 되는 게 맞나? 아닌데, 벤젠이구나. 죄송합니다. PPG는 주로 의약품, 식료품, 화장품 및 공업 PPG가 있으며 뭐 의약품이나 식품이나 화장품에 쓰이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에폭시인데요. 이제 BPA라고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 풍력단지나 아니면 건축물에 좀 많이 쓰이는 자재 중 하나입니다. 금호석은 이 페놀이랑 BPA를 많이 생산해요. 그래가지고 에폭시 기업한테 그거를 제공을 합니다. 에폭시라고 하면요, 페인트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BPA, 에폭시나 PC에 많이 쓰인다. 그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품군들을 좀 간단하게 더 자세히 리뷰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더 자세히 리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위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는 자동차 수요, 타이어 수요, 페인트 수요, 건축지수, 가전제품 수요, 의류 수요, 배달 수요에 따라서 석유화학 수요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석유화 공급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장 공급이나 증설 계획, 이제 석유 가격, 에틸렌 나프타의 가격, 경쟁사의 공급 계획. 공장이랑 경쟁사의 공급 계획은 좀 다른 게, 공장은 증설 계획인 거고, 이건 현재 캐파에서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GDP부터 왔다. 그리고 GDP를 설명하기 전에 사실 석유화학은 예측이 안 돼요. 가장 상관계수가 높은 게 GDP입니다. GDP랑 상관계수가 한 0.6 정도 되고 거의 GDP에 따라서 석유화학의 수요가 예측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제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려고 이제 말한 거예요. 왜 이걸 자세히 확인하냐면은, 자, 자세히 확인하는 걸 말하기 전에 그러면은 JP모건 리포트를 말해야 될 것 같아요. JP모건 리포트가 이번에 어떻게 발표했냐면은 이제 주로 라텍스 금호석유는 라텍스가 피크아웃이 지났고 BPA도 피크아웃이 지났고 거기다가 이제 원유 가격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자재 부담도 되는 데다가 증설 계획은 많이 잡아가지고 카펙스에 대한 우려가 되므로 이제 금호석유 실적은 무진장 낮아질 거다라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네, 그런 보고서를 바탕으로 봤을 때 물론 틀린 소리 같진 않아요. 이제 라텍스가 피크아웃이 온 것도 맞고 그 다음에 BP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호석유의 1분기 실적을 제대로 이끌었던 두 개의 상품이 조금 부진하다는 거는 피크아웃 아닌가라는 우려는 되게 합당하고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두 번째를 나타내는 건요. 그런 관점에서도 좋지만은 GDP를 지금 견인하고 있는 거는 사실 얘네들이에요. GDP를 견인하고 있는 것들은요. 지금 기술주들은 이미 GDP 견인이 많이 끝난 상황이에요. GDP를 지금부터 견인할 거는 이 자동차 수요, 건축 수요, 타이어 수요예요. 거기다가 추가로 말하자면요. 얘네들이 가장 많이 쓸 때가 언제냐면요. 신흥국 시장이 발견될 때예요. 근데 지금은 석유화학에서 우려되는 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석유화학 기업이 또 2018년 때부터 피해봤던 거랑 똑같이 피해보지 않냐 라는 우려인데요. 그때는 대체할 만한 시장이 없었어요.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연도는 좀 달라요. 좀 다른 게 세계은행에서 미국을 이제 이번에 G7 공동성명과 세계은행 성명에서 보면요,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규모는 2035년까지 거의 5경이 가까이 됩니다. 5경. 제가 확인한 것만 4경 5천억 원이에요. 추가로 뭐 다른 국가에서 투자를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럼 5경이 넘을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그럼 5경을 투자를 할 때 주로 어디에 투자를 하냐? 건축에 투자해요. 건축이나 자동차, 건축, 타이어, 뭐 그다음 석유화학 제품들을 사용하겠죠. 라텍스도 사용할 거 다 사용할 텐데, 그리고 걔네들이 성장을 하면서 가전제품 수요도 늘 거고 의류 수요도 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떠한 시장을 대체할 만한 애들이 나오면요, 석유화학 기업이 나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GDP 상관계수도 0.6이라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왜냐면 거기다가 얘네들이 신흥국 시장만 발견하면 모르겠는데 미국만 이제 6,700조, 이번에 통과된 게 6,000조가 넘어요. 기존에 했던 부양책도 엄청난 규모였고 거의 1경이 넘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통과하는 것만 다 그 원 금액대로 통과하면 1경이 넘는 수치에다가 중국은 4,700조라는 돈을 투자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랑 중국 수요가 좀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제 신흥국 시장까지 살아나게 되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고 신흥국 시장까지 살아나게 되면 석유화학이 수요를 감당을 못할 정도인가? 라고 했을 때 살짝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중국, 미국을 토대로 이미 경제에 대한 경쟁이 붙으면서 자국 부양책을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신흥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는 그 상황은 이 GDP의 성장기술을 훨씬 높이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간 GDP 호황이 올 만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됐을 때 석유화학이 과연 수혜를 못 보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그리고 위에 얘네들을 보기 전에 제대로 한번 금호석의 재무제표를 볼 필요가 있겠죠? 좀만 더 내려서 이건 지표 같은 경우에 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금호석의 1분기 영업이익을 보면요, 합성고모가 2배로 뛰었어요. 일단은 그 다음 합성수지도 2배 이상으로 뛰었지만 사실 합성수지는 조금 미묘한 감이 있고요. 더 많이 뛴 거는 사실 패널이에요. 결국 그러면은 합성고무랑 패널이 중요할 거고 합성수지도 중요하겠지만은 얘네 두 개를 좀 중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OECD 평균 GDP 3.3% 증가할 거고 IB는 3.6%예요. 한국 경제 성장률도 4% 이상일 거라고 한국은행에서 예측하고 있고요. 미국 경제 성장률은 지금 7%까지 상향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글로벌 경제가 상승 가도에 탄 거는 분명할 거고 당연하지만은 경제 성장은 항상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돈이 풀린 만큼 2022년까지는 성장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면 2020년 마이너스 된 부분까지 땜방을 채워야 되니까 2022년도 GDP 완만한 성장이 예측된다. 거기다가 이제 신흥국의 투자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된다. 그랬을 때 석유화학 기업은 괜찮을 수 있을 거다. 피크아웃을 말하기까지는 아직 좀 아쉬운 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도 지속되고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내년까지도 지속되고 새로운 시장의 성장률 내년부터는 또 급속하게 발달할 거기 때문에
아직 피크아웃을 논할 때는 아니지 않나. 그냥 라텍스의 이제 원유 가격이 워낙 상승해가지고 사실 수요는 견조하지만은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약간 좀 우려가 되는 정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해요. 수요는 아직 견조할 것 같아요. 왜냐면 GDP가 이렇게 좋은데 석유화학 기업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 좀 거짓말인 것 같고, 그만큼 그리고 미국이 경제 성장을 하는 것도 주로 어느 분야를 하냐면요, 자동차, 그 다음에 철강,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혹은 이제 자동차 쪽, 반도체나 수도, 되게 철강 쪽이나 석유화학이 많이 들어갈 법한 분야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번 분양층은 기본적으로 전통 인프라의 발전이에요. 전통 인프라의 발전이면은 석유화학도 전통 인프라 중 하나에 들어가는 게 많은데, 거기서 무시하고서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지금 GDP를 견인하는 것보다 더 상관계수가 높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두 번째 판매량이 자동차 판매량이 좀 애매해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자동차 판매량이랑 신흥국의 부진이 피크아웃 논란의 가장 큰 이유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자동차가 이미 이번 연도에 거의 16% 성장했었어야 했는데 6,690만 대로 하향 조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작년 대 6% 증가한 수치인데 사실 좀 애매하죠. 이러면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풀릴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가지고 3분기부터는 석유화학 기업이 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제조사별 1분기가 작년 대비 엄청나게 좋은 호실적을 거두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 판매량 중국도 견조하면서 하고 있고, 거기 참 인도의 성장에 따라가지고 인도가 성장하면 자동차 판매량도 중국만큼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원래 자동차 최고 시장은 미국이었는데 지금은 자동차 최고 시장은 중국이요. 2200만 대 정도 판매됩니다. 미국보다 약 50%가 더 많이 팔려요. 왜냐면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에 중국은 더 성장하고 있고 자동차를 더 소비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새로운 신흥국의 신이 성장하면 자동차 판매량이 늘 수밖에 없고요. 인도나 동남아시아가 지금 되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중국을 대체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그런 상황일 때 자동차 수요가 2022년에는 더 늘 수 있지 않나, 훨씬 많이 늘 수 있지 않나. 다만 인도는 코로나 문제가 좀 있는 편이죠. 델타 변이 때문에 그게 좀 변수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변수 때문에 조금 탄력을 못 받고 있지만은 자동차 산업이 지금 결국 새로운 시장이 뽑힌다라는 건 진짜 큰 이슈예요. 진짜 큰 이슈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수혜를 볼 거다. 특히 전기차. 근데 전기차는 지금 문제가 뭐죠?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연비가 딸리기 때문에 가볍게 만듭니다. 차체를 가볍게 만든다는 거는 석유화학 제품인 플라스틱류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합성 수지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합성 수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금속유가 수혜를 볼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게 인도의 코로나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지금 인도가 아직 코로나 접종률 한 15%, 이제 이게 6월 8일날 한 건데요. 15%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은 지금 23%인가? 1,400만 명을 돌파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일본도 많이 올라왔더라. 한 1,900만 명 접종했던데. 그래가지고
지금 코로나 집중률이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그렇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코로나 접종률이 굉장히 빠르게 늘면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지금 좀 델타 바이러스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아스트라제네카가 2차 접종까지 되면은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약 70%, 뭐 60%, 70% 된다고 하니 그래도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뭐 석유화학 기업들도 어느 정도 델타 바이러스가 잡히면은 수혜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했던 경량 플라스틱이에요. 자동차 시장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자동차 경량화 및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고 그 중간 과정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솔린으로 빵빵,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말한 휘발유나 천연가스나 그런 순수 화학의, 그러니까 석유화학 제품이 아니죠. 석유화학 정유로만 빵빵 밀어내는 것보다 당연하지만은 하이브리드 차가 더 출력이 좋기는 살짝 좋게 만들고 있지만은 같은 성능이면 아마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동차의 경량화를 해요. 당연한 거지만 전기차를 넘어가면 갈수록 자동차의 경량을 해요. 왜냐면은 전기차의 지금 최대 문제가 뭐겠어요? 일단은 뭐 충전소가 없는 건 물론이거니와 충전소가 없는 건 물론이거니와 되게 연비가 아니라 한 번 충전했을 때 오래 못 가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성능 저하까지 감안하면 더 못 가요. 그럴 경우에 자동차 경량화가 필수이고 실질적으로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 비중이 보시면 12년까지만 해도 25%였어요. 지금은 더 늘어나 있을 거예요. 한 30몇 번.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 소나타인데요. 플라스틱류가 다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많이 봤던 ABS, 아까 봤던 ABS가 좀 많이 쓰이는 것 같고, 자, 그래서 ABS가 생각보다 쓰입니다. 이게 되는 거지? 역시 PPS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전기자동차 확대하면 PPS 수지가 증가한다. 뭐 ABS, PPS, PP도 마찬가지인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플라스틱 사용 추이가 훨씬 많아 고무까지 심지어 되고 있고요. 플라스틱 사용 추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ABS를 좀 봐야 되는데요. 금호석은 ABS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ABS의 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금액대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저희 1분기에 보시면 1분기에 ABS가 견인했을 때가 자 2490억, 2390억, 2980억이에요. 근데 4월, 5월이 지금 1월, 2월보다 더 견조하죠. 6월까지만 잘 뜨면은 ABS는 2분기 실적은 1분기에 비해 높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중량은 줄고 있으면 단가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ABS가 거의 가동률 100%가 됐고 마진율도 괜찮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거기다 가동률 100%라는 거는 여기서 수요가 더 늘면은 더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금호석유 같은 지금 ABS만큼은 엄청나게 괜찮은 상황이에요. 이미 가동률 100%인데다가 자동차만 더 빨리 생산할 수 있으면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면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만대만 하면은 ABS의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거예요. 그럼 ABS는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중량이 줄는다고 해서 금액이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PG는 건너뛰고 그럼 다음은 합성 고무예요. PPG만 해서 좀 찜찜하시겠지만 ABS만 해서 좀 찜찜한 ABS가 좀 괜찮기 때문에 금속유는 ABS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유는 합성 고무의 매출액이 높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금호석유가 그 부분이 진짜 잘 나간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이 뭐냐면은 라텍스라는 겁니다. 라텍스. 라텍스가 왜 잘 나갔냐? 근데 이 라텍스를 말하기 전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타이어나 건설 같은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SBR이나 라텍스, 합성 고무, MBR, BR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라텍스예요. 자, 여기로 가면은 라텍스인데요. 라텍스가 왜 올라? 코로나19 이후 백신 접종이 늘어났을 때 라텍스 의료용 장갑을 껴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텍스의 수요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아직 전 세계에는 백신 접종이 15%밖에 안 됐어요. 당연한 거지만은 인도나 중국은 아직 접종이 그렇게 많이 돼 있진 않아요. 괜찮긴 하지만은 좀 빨리 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만 봐도 아직 20%좀 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라텍스의 피크아웃을 외치기에는 좀 빠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 수급은 지금 엄청 타이트해요. 백신 수급이 그리고 많이 늘었어요. 올해 더 늘 거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늘 거예요. 백신 수급이. 그러면은 과연 거기다 2차 접종까지 해야 되잖아요. 라텍스의 피크아웃을 아직 논할 땐가? 라는 이야기예요. 제 JP모건 멜론은 33% 판가가 하락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이게 큰 것 같아요. 이번 이거 라텍스의 수출액이 5월도 사상 최대 금액을 갱신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에비타 마진율도 괜찮았고요. 이제 MBL 프리미엄 단가도 높고요. 거기다가 수출 판가도 많이 안 내려갔습니다. 수출 판가가 많이 안 내려갔고요. 이제 원재료 BD, 부타디엔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는데 라텍스 같은 경우에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 최대 수출 금액을 달성합니다. 아직도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근데 라텍스의 피크아웃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피크아웃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마진이 엄청 꺾인 것도 아니고
마진이 좀 꺾였다라고 해서 수출 금액이 꺾인 거네. 수출 금액이 꺾이면 문제겠죠. 수출 금액이 꺾이질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금호석유가 과연 라텍스는 피크아웃인가? 라고 해서 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일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인데도 아직 백신 접종률이 확 안 올라온 상황에서 30-40%도 넘지 않는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거기다가 이번에 인도양 이야기까지 하면요. 인도양 델타 바이러스가 굉장히 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좀 뚫어요. 한 60 몇 %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화이자로 바꿔주고 싶을 텐데 화이자 같은 경우 6개월마다 한 번씩 맞습니다. 그렇다고 전 세계 인구를 6개월마다 한 번씩 맞춰야 될 텐데 만약에 진짜 그게 확산이 돼가지고 백신을 화이자로 바꾸게 되면은 라텍스 산업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끝나기 힘든 산업이 되는 거예요. 이젠 너무 희망회로인가? 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근데 뭐 델타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고 영국은 지금 8,000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화이자 교차 접종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상상회로는 아직 굴려볼만 하죠. 그렇다고 했을 때 라텍스가 이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 그렇게 꺾일 산업이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이르지 않나. 백신 접종 아직 10%밖에 못했고 10몇 %밖에 못했고 거기다가 화이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맞아야 되고 6개월마다 그러면은 순환주기로 계속 발생을 할 텐데 심지어 6개월 계속 맞추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미 뭐 3월에 맞은 사람이 있을 거고 2월에 맞은 사람이 있을 거고 5월에 맞은 사람이 있을 거고 10월에 맞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맞은 사람들의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예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얀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말 안 하겠지만은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바백스 백신만 맞는 것도 아니고 화이자 맞은 사람이 이미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지속되면 라텍스가 순환주의로 돌아갈 거지 절대 꺾일 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로는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라텍스 마진도 그렇게 안 꺾였고요. 5월에 사상 최대였어요. 중량도 계속 늘고 있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 한 65, 60%, 뭐 좀 더 안 돼도 3, 40%까지 나올 때까지는 라텍스의 피크아웃을 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벌써 ABS 잘 나가고 라텍스 잘 나가게 생겼어요. 지금 위에서 말했듯이 ABS님이 그리고 계속 늘고 있고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6월만 잘 나오면은 ABS 6월만 잘 나오면 좀 더 괜찮겠죠. 라텍스 이야기 해봤어요. 그러면은 밑에 타이어를 좀 보면요. 타이어는 좀 아쉬워요. 개인적인 타이어 같은 경우 미리 먼저 보면요. 네, 이제 4월, 5월이 1월, 2월보다는 나은 편인데 왜냐면은 자동차 판매량이 좀 더 견조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잘 나가다 보니까 단가도 좀 더 괜찮아지다 보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화물용 타이어는 뭐 그냥 그렇네요. 6월달 잘 나오는 걸 바랄 수밖에. SBR이 좀 문제인데요. SBR이 좀 꺾였어요. 근데 SBR 문제가 있는 게 수출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SBR은 살짝 논의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트럭용 타이어가 지금 급격히 성장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 타이어주들의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아직까진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차량용 면허증 때문에 자동차의 수급이 안 좋다. 그러나 여기서 중고 자동차도 있고요. 중고 자동차 살 때 새로운 타이어로 바꾸신 분들 생각보다 있어요. 다 나오면 계속 타이어 바꿔가면서 싸게 샀는데 아마 타이어는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 자동차도 이미 말이 안 돼요. 신차 재고도 말이 안 되고 중고차 가격도 지금 사상 최대치를 한 시점에서 타이어는 생각보다 더 잘 나갈 수 있다. 지금보다 라는 걸 알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로 중국의 타이어 교체 주기가 찾아왔다 라는 걸 말씀드리자면요, 타이어 같은 경우 선업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이어의 지금 가격 수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5월달 기준이고 이게 1월달인가, 이게 작년 12월인가 기준인데요. 이거 분기별이구나. 이게 작년 기준이고요. 이게 지금 올해 1분기 기준인데, 제가 알기로 지금 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요. 140이 넘으니까 지금 여기 한 110 정도 들려는 한 107, 8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보다 가격이 30% 뛰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타이어가 괜찮다 지금. 실질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고, SBR을 꺾였지만은 영업이 썩으니까 SBR을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페인트 수요. 페인트 수요는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지만 이제 플라스틱이나 건축 소재나 가전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건축에 대해서 좀 말해볼까 합니다. 네. 건축에 대해서 좀 말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건설 경기 호황이라고 해요. 2026년은 이제 건설 호황이지, 2021년 지금 굉장히 호황이에요. 얘네는 불황이었고, 그리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저희 건설 수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가 해외 투자도 지금 많아지면서 건축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석유화학이 2014년, 5년부터 17, 18년도까지 올라요. 그때 올랐던 게 이 건축 때문입니다. 건축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주량이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18년도에 꺾였는데 이거랑 상관계수가 굉장히 비슷해요. 석유화학의 상관계수랑 이 건축의 상관계수는 진짜 비슷하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거기 부양책 20년에 160조, 이번 년에 200조 넘을 걸로 예상하죠. 건설 수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년에 200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6,700조의 부양책 안까지 지금 통과될랑 말랑 하고 있고, 미국, 중국은 이미 4,700조가 통과되어 있죠. 거기다가 에너지와 인프라가 핵심이므로 건설 지수는 더 좋게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추이가 떨어지고는 있지만은 지금 페인트 코팅 업체 주가가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계속 상승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개인 패밀리 집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재고도 없어지고 있고요. 가전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가전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도 많은데요. 석유화학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가구 판매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가구 판매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 늘어날 거고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가전이 아니죠. 가구에서는 적어도 좋겠죠? 자, 다음 가전인데요. 죄송해요. 가구랑 가전이랑 헷갈렸네요. 가구는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건축도 잘 나가고
애초에 요즘 가구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고 리모델링도 잘 나가는 상황에서 가구가 나쁠 수는 없습니다. 그 리모델링 잘 나가면 페인트가 나쁠 수도 없고요. 가구 출하 지수도 1월 상반치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입자재 슈퍼사이클 가능성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PVC인데 BPA 같은 경우도 보실게요, 진짜.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BPA가 5월달에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금액이. 왜 단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라텍스랑 BPA가 아직까지 피크아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2분기까지 피크아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BPA는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왜냐면 이렇게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건축이 일단 잘 나가고요. 거기 지금 선박도 잘 나가잖아요. BPA랑 가장 관련이 있는 거는 건축이랑 선박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풍력이랑 관련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BPA 풍기 현상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BPA랑 라텍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 캡, BPA는 심지어 생산 캐파도 안 커요. 생산 캐파를 증설하려고 있는 기업도 많이 없고요. 라텍스가 문제인데 공급이 치열해지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라텍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계속 맞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쯤 되면은 라텍스가 일회성 재료냐라고 보기 힘들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BPA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런 논란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풍기는 2023년까지 확정된 거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건설이나 가구로만 수요를 대부분 예측하는데 지금 변수가 뭐냐면 풍력이 엄청 잘 나가요. CS인데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각 풍력회사 실적을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풍력에 들어가는 BPA는 굉장히 풍기예요. 풍기. 그 풍기 현상에서 BPA의 피크아웃이 나온다. 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BPA는 당연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출 중량이 그렇게 바뀌지도 않는데 지금 올라가는 단가 올라가시는 거 보고 지금 수출해 보세요. BPA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가전제품인데요. 가전제품은 둘째치고 TV가 출하량이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TV 출하량이 나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가전이라고 하면요, 저희 PC랑 이제 에어컨, 이제 냉장고, 그 다음에 뭐 TV 이런 걸 말을 하는데요. 노트북도 그렇게 막 꺾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노트북도 전망치를 봤을 때 그렇게 막 꺾이는 시점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좀 꺾이긴 하지만은, 이제 코로나 끝났을 이쯤에서 꺾이긴 하지만 아직 꺾일 레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증가하고요. 계속 쓴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알아놓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PC 한 번 바꾸면 잘 안 바꾼다는 인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PC 한 번 바꾸면 한 번 바꿔도 잘 바꿉니다. 왠줄 아세요? 왜냐면요, 가전 한번 제 냉장고나 TV는 좀 아니지만 PC는요, 요즘 성능 업그레이드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냥 바꿔요. 저도 지금 하나 바꾸고 싶어요. 산지 1년도 안 됐는데 하나 더 사고 싶습니다. 그 때문에 PC는 사실 PC가 피크아웃 논란을 하긴 좀 그렇고요. 가전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뭐 냉장고나 TV가 그렇게 피크아웃 논란될 만큼 빠지는 것 같진 않아요. 제 글로벌 TV 출하량 전망도 괜찮은 상황 속에서 지금, 그리고 의류 수요도 지금 견고하기 때문에 효성TS 잘 나가고 휠라 잘 나가고 FNF 잘 나가죠. 의류 수요도 지금 굉장히 견조해요. 배달 수요 같은 경우 한번 받기 힘든 산업이에요, 배달은. 자, 그러면 공급인데요. 탑글러브나 말레이가 이제 3배 늘린다고 했고, 그에 대해서 라텍스 조금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라텍스 아까도 네, 여기서 늘리고 여기서 늘리고 여기서 늘린다고 여기서 쭉 늘린다는 건데,
라텍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신 한 번 접종하고 끝나지 않아요. 파이자 같은 경우에 3번, 4번, 5번 맞아야 될 수도 있어요. 모더나도 마찬가지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잘 모르겠어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한 번 맞아서 끝나는 백신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얀센 백신. 얀센 백신 빼고는 여러 번 맞아야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라텍스 피크아웃을 논한다. 그러면은 되게 좁게 본 거죠. 지금 왜 좁게 본 거냐면요. 라텍스 수요가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오고 미국이 끝났으니까 라텍스는 수요가 좀 줄 것이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장갑의 가격이 빠졌어. 네,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미국 파이자 많이 맞았고 모더나 많이 맞았어요. 베니바이러스 퍼져요? 또 맞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그리고 아직 코로나 접종률은 20%도 전세계 코로나 접종률 15% 정도 된다는 거. 인도가 제대로 맞기 시작하거나 중국이 제대로 맞기 시작한다면 라텍스가 과연 피크아웃일까? 라는 의문이 생기죠. 기본적으로 그 가정은 라텍스가 이번에 백신 한 번 맞고 끝날 거라는 가정인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네, 힘들죠, 기본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또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출 거예요. 인간은 계속 맞아야 될 수도 있어요. 라텍스 피카온 논란을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는 전 힘들다 봐요. 코로나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면 할수록 그건 힘들다고. 석유화학 기업을 보수적으로 보는 만큼 만약에 그걸 보수적으로 본다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가 그렇게 줄까? 라는 의문이 계속 들기 시작해요. 네, 많이 들어요. 일단 15%안 넘었다는 시점에서 인도가 제대로 맞고 이제 디활 선거에 제대로 맞게 되고 또 맞고 하면은 좀 라텍스가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BPA는 진짜 꺾일 일이 없고요. 지금 너무 잘 유지되고 있어요, 스프레드가. 거기다 천연고무까지도 지금 천연고무가 기본적으로 심으면 7년이 걸려요. 재배까지. 그런 상황에서 천연고무 투자가 하나도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천연고무가 투자가 안 일어난 만큼 당연히 합성고무 같은 경우 투자가 많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천연고무 투자만 해서 사용해야 되는 만큼 이제 합성고무를 많이 사용할 거고 그때 나쁘지가 않고 고무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옛날에 비해 높죠? 아무리 피카웃이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옛날에 비해 높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이쯤에서 계속 견조하다는 거예요. 나프타는 좀 빡센 편이 있습니다, 대신에. 근데 나프타는 좀 많이 빡센 것 같아요. 원료 값은 좀 많이 빡센 것 같고 이제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페놀에서 BP 부분 나빠질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번 년 이 275억 원이 더 높게 유지될 가능성도 있어요. 합성고무 같은 라텍스의 피카온 논란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합성 소재 같은 경우는 좀 빠질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금호석유가 2조 원대 그래서 2조 원대 영업이익을 유지하는데 네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상관관계도 보면요 영업이익이라 보면은 PPA가 일단 많이 차지하고요 그다음 라텍스 많이 차지하고요 수용석 타이어 말고 ABS가 많이 차지하네요. 그럼 ABS 안 꺾였죠? ABS 안 꺾였죠? 수용석 타이어 좀 꺾였죠? 그 상황에 라텍스 지금 안 꺾였죠? PPA 안 꺾였죠? PPG도 안 꺾였고 다 떼면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PVC 어차피 빼야 되는 거니까 BPA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거기다 6월 거까지 수출이 잘 뜨면 됐었는데 6월 같은 경우에 석유 제품이 70.2% 상승했다라고 나왔어요. 거기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가격 지수에서도 화학 제품이 지금 스프레드 그 지수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그 4월달 대비. 그러면은 지금 5월달, 6월달 통계로서 석유화학이 피크아웃이냐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윤재석 연구위원님의 60만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40만원 충분하지 않나? 특히 제 의견 핵심은 그거예요. 라텍스가 백신 공급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독감 백신 맨날 맞듯이 코로나 백신 맨날 맞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변이 바이러스 퍼지잖아요. 거기다가 아직 코로나 백신 제대로 다 접종도 못했잖아요, 전 세계. 거기다가 지금 몇억 회분을 계속 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라텍스가 과연 피크아웃이냐, 거기다 세 번째까지 부스트샷까지 쏜다는 사람,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6개월 뒤 부스트샷까지 쏘겠다. 화이자 3번까지 맞추겠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화이자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과연 라텍스가 피크아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6개월쯤 맞춰야 된다 하잖아요. 지금 미국이 50%가 넘어갔는데 제가 만약에 BPA를 트레이딩하는 라텍스를 트레이딩하는 사람이면요, 가격 좋다가 시점에서 사가지고 백신 3천 접종 해야 될 때 다시 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한 거지만 재고를 먼저 쌓을 사람들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스프레드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것만 없으면 되겠죠. 이제 원유 가격 상승이 좀 문제는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보면 원유가 굉장히 잘 떠가지고, 이걸로 들어갔네. 근데 많이 빠지고 있네. 좀 빠지고 있네. 근데 FOMC니까 어느새 어쩔 수 없다 보고요. WTI 지수가 좀 많이 오르 72불이란 건 진짜 부담 요인인 거고, 그나마 이제 72불이 부담 요인이긴 한데, 진짜 다행한 천연가스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요. 이게 그나마 위안? 왜냐면은 사실 그니까 말을 하잖아요. 저희 석유화학 제품을 했을 때 예전에 이제 WTI 70불 넘으면은 석유화학 제품을 안 살 거야. 사람들이 살 수가 없고, 거기다가 그런 마진만 약화된 상황에서 수요가 약해지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대체제인 천연가스까지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거기다 사실 천연가스를 더 많이 쓸 거예요. 이제 나중 가면은 석유를 많이 쓰면 천연가스를 많이 쓰면 당연히 천연가스를 더 많이 씁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원유를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천연가스를 왜 더 많이 쓸 거냐라고 하는 거는 좀 오랜 이야기이긴 한데요. 천연가스가 석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ECC가 조금 스프레드 마진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NCC 업체는 수혜를 보겠죠? 거기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발전으로도 요즘 천연가스를 많이 늘리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결국 석유화학 제품의 피크아웃 이제 70불 넘어서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둘 다 올라가 버리면요, 어떤 현상이 흔히 많이 발생하냐면요, 이제 NCC 제품
안 팔려요. 그러면 ECC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ECC 같은 경우에도 원자재가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NCC도 올려야 되고 ECC도 크게 NCC 원유 가격 올라가면 NCC 올라요. 그럼 ECC로 넘어가겠죠. 근데 또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ECC도 올라요. 그러니까 약간 계속 가격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발 거기다가 GDP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발 스태그플레이션이든 스태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은 그래요. 천연가스 선물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NCC 업체한테 엄청나게 불황일 거예요. 근데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같이 덩달아서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네, 나쁘지 않죠? NCC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천연가스도 덩달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석유 제품들도 좀 더 덜 팔릴 거고 급한 사람들은 NCC나 뭐 ECC든 어느 거든 쓸 테니까 그렇다는 거는 석유화학의 가격은 차후 상승 요소도 있을 뿐더러 가격 경쟁도 나쁘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석유화학 기업이 긍정적인 게 많아요. 일단은 왜냐면 GDP가 높은 시점에서 긍정적인 게 많고 라텍스 같은 경우에 제 희망회로를 엄청나게 많이 돌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희망회로를 많이 돌린 건 확실하지만은 이 정도로 꺾일 만한 주식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